누군가에게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은 화려한 강남, 아파트의 화장실 한 칸 값도 안 되는 푼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에게 그 돈은 37년이라는 긴 세월이었고 굽은 허리와 맞바꾼 당신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겠죠. 고작 그 돈으로 뭘 하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돈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를 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강남의 어느 호텔 일식당. 1인 코스에 2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호화로운 식탁 앞에서 제 아버지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기름때 묻은 작업복만 입고 사셨던 분이라 오늘따라 유독 빳빳하게 다려입은 양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안산 공장에서 배어나온 기름 냄새가 혹시나 귀한 사돈댁 코에 닿을까봐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연신 물수건으로 손을 닦고 또 닦으셨습니다. 그 떨리는 손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상견례 사흘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장롱 깊숙이 당신의 목숨처럼 보관해 두었던 적금 통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드셨습니다. 그 통장 속 숫자를 손으로 하나하나 짚어보시던 아버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죠. 아들아, 여기 8천만 원이다. 내가 7년 동안 잠 아껴가며 고생해서 모은 4천만 원이랑 합치면 딱 1억 2천이지? 남들에겐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참 큰 돈이다. 이 정도면 평택이나 안산 쪽엔 내 이름으로 된 전세 하나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비가 능력이 부족해서 더 큰 곳을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아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장가갔으면 좋겠구나. 아버지는 그 8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 퇴근 후에도 남들 다 잠든 시간에 경비 일을 서셨습니다.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난방비 몇 푼을 아끼려고 내복 2벌로 버티며 사셨던 분입니다. 그 낡은 통장 한 권에는 아버지의 깊은 주름과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참아내야 했던 수많은 눈물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희 부자는 그날 밤 낡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1억 2천이라는 숫자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든든한 숫자인 줄만 알고 함께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남들처럼 강남은 아니어도 따뜻한 밥상 하나, 놓을 수 있는 우리만의 집이 생긴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이 얼마나 무참히 깨질지 그때의 저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상견례장으로 향하는 아버지의 가벼웠던 발걸음이 차가운 멸시와 조롱 속에서 오열로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과 평수로 나누는 그들의 세상에서 아버지의 37년 세월은 그저 격이 안 맞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마주 앉은 상견례 자리.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제 결혼 상대였던 수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장모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명품 가방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올려놓으셨습니다. 마치 면접관이 수험생을 심사하듯 그녀의 시선은 저희 아버지의 낡은 양복, 소매와 투박한 손마디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사돈어른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1억 2천만 원이라니요.
요즘 세상에 그 돈으로 어디서 전세를 구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딸 남들 부러워하는 서울대 나왔어요. 그런데 평택? 안산? 거기는 공장지대 아닙니까? 공기 안 좋고 복잡한 데서 우리 애를 어떻게 살게 해요? 우리 수진이는 귀하게 커서 그런 거친 곳에서는 하루도 못 살아요. 신부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성껏 준비된 요리들은 순식간에 모래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자에 떨어뜨리셨습니다. 아, 사돈. 그게 말입니다. 안산이 공장이 많기는 해도 요즘은 공원도 잘 되어 있고 살기가 참 좋습니다. 저도 거기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우리 아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고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다시 집어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부 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말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 살아야 뒤탈이 없는 법이잖아요. 제가 어제 오늘 밤새워서 알아봤어요. 수지는 최소 3억은 있어야 하고 분당은 전세도 4억입니다. 제대로 된 판교 아파트로 가려면 5억은 들고요. 최소한 분당은 되어야 우리 딸이 체면치레하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아파트 평수와 매매가를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저희 부자를 가난한 구경꾼 취급하는 듯한 그 태도에 저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셨습니다. 사돈, 분당이나 판교가 좋은 건 저도 압니다만 저희 형편의 5억은 너무나 큰 산이라서요. 1억 2천도 정말 어렵게 모은 전 재산입니다. 그러자 신부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쐐기를 박았습니다. 재산이 그것뿐이라면 사돈댁 지금 사시는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요즘 부모들 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 좋은데 시작하게 해줍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서 그 정도 희생도 안 하시려고요? 부모가 욕심부려서 자식 앞길 막아서야 되겠어요? 부모가 자식 앞길을 막는다니요.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아버지가 무릎 위에 올린 거친 손을 꽉 움켜쥐고 계신 것을요. 30년 넘게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느라 지문조차 희미해진 그 손이 신부, 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 앞에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도 이제는 집까지 담보로 잡히라는 요구 앞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의 자부심이 고작 아파트, 평수와 돈의 격이라는 잣대에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더 이상 화려한 일식 코스 요리에 대한 설명도 신부 어머니의 잘난 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떨리는 손과 억지로 참아내시는 듯한 거친 숨소리만이 제 온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지던 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미세하게 떨리던 아버지의 그 거친 손마디가 자꾸만 눈에 밟혀서 목구멍까지 차오른 뜨거운 것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공장 바닥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살아온 노인에게 집 담보 대출까지 운운하며 자식 앞길 막는 부모로 몰아세우는 그 잔인한 말들을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큰 착각을 했네요, 어머님.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 김서방. 갑자기 왜 그러나? 아직 식사도 다 안 끝났는데. 그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저를 가르치려던 그 거만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8천만 원은요, 제 아버지가 안산 공장에서 35년 동안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묵묵히 기름때 묻혀가며 모으신 피 같은 돈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잘난 격을 맞추기 위해 아버지는 겨울에 내복, 두 벌로 버티고 점심값 아껴가며 이 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탠 4천만 원은 제가 7년 동안 청춘 다 바쳐서 잠 못 자고 일하며 모은 제 인생입니다. 저희 부자는 이 돈 1억 2천만 원이면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격 있는 집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자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눈에는 이 35년의 세월이 고작 대출 담보 정도로밖에 안 보이시나 보네요.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 어머님이 들고 계신 그 차가운 태블릿 속 숫자보다 못해 보이십니까? 서울대 나온 따님 격에 맞춰야 한다고요? 그럼 그 잘난 격에 맞는 집은 어머님이 직접 마련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왜 남의 아버지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으려 하십니까? 신부 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김서방, 지금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녀의 고함이 식당 복도까지 울려 퍼졌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카운터로 걸어가 결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6명 식사비 제가 전부 결제하겠습니다. 1인당 20만 원씩 120만 원 맞죠? 일시불로 해주세요. 영수증을 받아든 저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신부 어머니의 태블릿 PC 옆에 영수증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 코스 요리, 저희 아버지에게는 격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도저히 소화가 안 되신다네요. 격에는 모자라도 저희 가족 인격은 지키고 싶어서 제가 냅니다. 미안해 수진아. 난 사는 곳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남의 부모, 인생을 우습게 아는 집안과는 도저히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제 옷자락을 잡고 계시던 아버지의 손을 제가 먼저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아버지를 이끌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신부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수진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는 순간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뻥 뚫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화려한 호텔 정문을 나서자마자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길가에 서서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펑펑 우셨습니다. 평생을 공장 바닥에서 구르며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강한 분이셨는데 그날 아버지는 참아왔던 서러움을 쏟아내듯 한참을 그렇게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못난 애비를 만나서 내 장가를 내가 망친 것 같구나.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힘껏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왜 미안해 하세요? 저 오늘 아버지 아들인 게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무례한 사람들하고 가족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로부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평택의 한 조용한 동네에 작은 전셋집을 얻어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제 곁에는 제가 가진 돈의 액수보다 제 마음의 깊이를 먼저 알아준 고마운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퇴근길에 종종 시장에 들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겉절이나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시댁에 들르곤 합니다. 제 장인어른 또한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주말이면 안산 저희 집 근처 공원 평상에서 저희 아버지와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누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셨죠. 두 분이 허허거리며 웃으시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120만 원의 식사비를 결제하며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왔던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비록 저희 집은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도 아니고 분당이나 판교처럼 이름난 동네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집 거실에는 매일 저녁 웃음꽃이 피어나고 퇴근길 동네 이웃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존경할 줄 알고 사람을 급수로 나누지 않는 진실한 가족이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단순히 그 숫자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흘린 땀방울과 그 안에 담긴 부모님의 사랑이 그 돈의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에 살아도 사람에 대한 예의와 인격이 없다면 그곳은 차가운 감옥일 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가족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혹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